지난해 지구는 관측사상 가장 뜨거웠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올해 바로 그 기록이 경신될지도 모릅니다. 지금 멈춰야 합니다. 아니면 지구에서 우리의 시간이 멈춰버릴지도 모릅니다. 45억 년 전에 만들어진 지구에 생명체가 살기 시작한 것은 약 38억 년 전입니다. 그 중에 최근이라는 게 맞겠죠? 약 6억 년 동안 5차례의 대멸종이 일어났습니다. 지구상의 종 가운데 4분의 3이 사라지는 비극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구가 6번째 대멸종을 향해 가고 있다고 과학자들은 경고합니다. 단 하나의 생물종, 다름 아닌 우리 인간 때문에 말이죠. 지구 역사를 24시간으로 압축하면 인간이 지구에 출현한 건 23시 59분 57초, 단 3초 전의 일입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도대체 우리는 이 지구에 무슨 일을 했던 걸까요? 45억 년 전 물을 품은 소행성과 부딪히면서 지구에는 물이 축적됐습니다. 지구 나이 7억 년이 됐을 무렵 물이 지표면을 덮었고 바다가 생겨났죠. 그곳에서 생명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물만큼 중요한 또 한 가지 생명의 요소, 이산화탄소가 있었습니다. 지구 역사에서 발생한 모든 대멸종은 전지구적 탄소순환의 대붕괴와 관련이 있습니다. 인간이 산업화를 이룬 최근 70여 년 동안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버린 물도, 개발한 땅도, 그래서 없어진 열대우림의 양도 최근에 엄청난 속도로 증가하고 있죠. 우리가 더 많이 먹고 더 많이 소비하고 더 편리함을 추구하면서 지구에 엄청난 압박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지구는 관측사상 가장 뜨거웠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올해 바로 그 기록이 경신될지도 모릅니다. 2024년 2월, 지구 평균 기온이 섭씨 13.5도를 기록했는데요. 이는 산업혁명 이전보다 1.77도 높은 수치입니다. 과학자들은 만 년간 지구 평균 기온이 4도 정도 상승했다고 추정합니다. 그런데 그 4도 중 1.1도가 최근 100년 사이에 오른 겁니다. 이런 급격한 변화가 지구의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의아하지 않나요? 지구온난화라면서 한파는 왜 발생할까요? 극지방은 춥고 적도 주위는 덥습니다. 극지방의 찬 공기와 적도 주변의 따뜻한 공기의 경계선에는 온도 차이로 인한 제트기류가 흐릅니다. 그런데 최근 북극의 기온이 상승하면서 기온차가 줄어들어 제트기류의 흐름이 느려졌습니다. 팽팽하던 기류가 구불구불 휘어지게 된 거죠. 휘어진 경계를 따라 찬 공기가 남쪽까지 내려와 대륙을 덮으면은 한파가 오고 따뜻한 공기가 북쪽으로 올라간 곳엔 이상고온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달궈진 지구는 우리가 이전에 보지 못했던 새로운 현상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지구가 따뜻해질수록 산불은 더 자주, 더 극단적인 양상으로 일어납니다. 한꺼번에 100만 헥타르, 서울 면적의 16배 이상을 불태우는 초대형 산불이라는 개념도 생겨났습니다. 온도가 오르면 땅이 건조해집니다. 평소라면 물기를 가득 머금고 있었을 숲이 바짝 말라 가연성 연료로 변하게 되는 거죠. 작은 불씨라도 떨어지면 금세 산불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거기에 강풍까지 가세하면 초대형 괴물 산불이 되는 겁니다. 지구가 가열돼 산불이 일어나고 산불로 폭증한 탄소는 지구를 또다시 가열하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지구의 물이 줄어들었다는 뜻일까요? 그건 아닙니다. 지구상의 물의 총량은 변함이 없죠. 그래서 어떤 지역이 극단적으로 가물었다면 다른 어떤 지역은 그만큼 극단적으로 물이 많아졌다는 얘기가 됩니다. 물폭탄 같은 홍수는 바다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라고 하면 육지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더 중요한 곳은 바다입니다. 지구의 70%를 차지하는 바다는 한 번 데우기도 어렵지만 식히는 건 더 어렵습니다. 지구상에서 나오는 열 에너지의 90%가량을 바다가 끌어안고 있거든요. 1초에 원자폭탄 4개,
1시간에 14,400개씩 터지는 정도의 에너지가 바다에 공급되고 있는 겁니다. 바다의 수온이 1도 올라가면 대기 중의 수증기는 4에서 7%가량 증가합니다. 대기에 수증기가 쌓이면 강력한 물폭탄이 되어 쏟아지죠. 바다 수온이 올라가면 벌어지는 심각한 일은 또 있습니다. 바다도 강처럼 흐릅니다. 파도가 밀려왔다가 빠져나가는 수면의 흐름. 그리고 바다 깊은 곳에서 아주 서서히, 그렇지만 아주 거대하게 이루어지는 흐름. 차가운 물과 따뜻한 물이 제갈길을 가다가 만나는 곳을 조경수역이라고 합니다. 극지와 적도를 오가며 열을 교환해 극지는 덜 춥게, 적도는 덜 덥게 조절하는 마치 지구의 혈액과도 같죠. 이러한 균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열쇠는 빙하입니다. 극지방에 넓게 자리 잡은 빙하는 햇빛을 반사합니다. 그런데 수온이 올라가면 빙하가 녹죠. 빙하가 줄어든 만큼 반사되는 열 에너지는 줄어들고 바다는 더 따뜻해집니다. 이 역시 악순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사실. 빙하가 녹으면 바닷속의 순환 시스템에도 이상이 생깁니다. 북극 주변 북대서양의 차고 무거운 물은 심층으로 가라앉아 적도 쪽으로 움직입니다. 극지방에 한류가 내려간 만큼 적도 부근에 난류가 올라오며 바다의 에너지를 골고루 순환시키는 것이죠. 그런데 극지방의 빙하가 녹으면 바닷물의 염분이 낮아집니다. 염분이 줄어든 물은 심층에 가라앉지 않고 정체하게 되죠. 사람도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기면 몸이 아프듯 지구도 해류순환에 문제가 생기면 위협적인 이상기후가 발생합니다. 우리는 물이 든 주전자를 가열하면 100도씨에서 끓는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런데 첫 번째 기포가 어디에서 올라오고 그 다음 기포는 또 어디에서 올라오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예측도 안 되죠. 물이 끓을 것이라는 것은 알지만 어디에서 어떤 일이 닥칠지 알 수 없는 상황. 학자들은 기후위기가 바로 이런 것이라고 말합니다. 기후를 위한 행동이 필요하다며 세계를 향해 목소리를 냈던 15살 소녀. People are suffering. People are dying. Entire ecosystems are collapsing. We are in the beginning of a mass extinction, and all you can talk about is money and fairy tales of eternal economic growth. How dare you? 그레타 툰베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극단적인 한파, 산불, 가뭄, 폭염 등의 기상이변이 일상이 됐다. 날씨가 마치 스테로이드를 맞은 것처럼 괴력을 뽐내고 있다. 과학자들은 오늘날의 기후위기를 도착한 미래라고 설명합니다. 우리가 가장 우려했던 미래의 예고편이 지금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온 지는 이미 오래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세계는 또 사상 최고량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했죠. 화산보다 더 강력한 인류의 이산화탄소 배출로 지구의 6번째 대멸종이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지구에서 있었던 5차례의 대멸종에 이산화탄소 순환의 대붕괴가 있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멈춰야 합니다. 아니면 지구에서 우리의 시간이 멈춰버릴지도 모릅니다.